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의아스러운 그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언론에 보도가 안 됐는데 저희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립니다. 장관 명령 무시하는 군대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있습니다. 군에 내려놓은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유사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 장관 명령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건지, 아니면 상대에 따라 다른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군대입니다. 자, 4월 5일 얼마 안 됐죠. 동해상입니다. 이 비행기 뭐 처음 보는 비행기죠. 바로 러시아의 해상 초계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류신 38 메이라고 하는 해상 초계기인데요. 1967년부터 생산된 러시아 해군용의 해상 초계기입니다. 자기 탐지기 즉 매드와 소노브이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며 어뢰, 기뢰, 폭뢰, 재래식 폭탄 뭐 이런 것도 운용을 하고요. 또 태평양 함대 제317 혼성 항공연대에서 운용을 합니다. 자, 이 항공기를 보면 뭐 아무래도 좀 고색 창연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어떤 연령으로 우리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제 P3C 해상 초계기도 사실은 유사한 그런 연령이고 그런 개념이에요. 프로펠러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여기 뒤에 이렇게 부분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드입니다.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시동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노브이나 뭐 이런 것들 떨어뜨려 가지고 그 소노브이 즉 이렇게 소나인데 투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 소나를 투하해서 거기에서 들리는 잠수함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무전으로 듣고 잠수함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별을 해내야 되는데, 잠수함이 이렇게 물속에서 항해를 하다가 지금 물 밖에 비행기 소리가 지금 들려요. 비행기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수함이 큰일 났다, 시동 끄자 해서 엔진을 딱 끄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을 수가 없죠. 잠수함은 그냥 이렇게 조류에 따라서 그냥 흘러다니기만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사실은 조류가 굉장히 빠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조류가 싹 빨리 해서 잠수함이 원래 있음직한 곳에서부터 한 1시간 후에는 뭐 수십 킬로 밖으로 조류에 의해서 흘러나가서 탈출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매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시동을 끈 상황에서 뭐냐면은 지구는 N극과 S극이 있죠. 그래서 그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잠수함도 금속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지구 자기장에 의한 이 금속 덩어리를 탐지해낼 수 있는 그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매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러시아도 장착을 하고 있고 우리 해군도 장착하고 있고,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해상 초계기 즉 잠수함을 탐지하는 해상 초계기들은 다 탐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는 우리 P3C처럼 역시나 뭐 기뢰도 부스를 할 수가 있고 폭뢰도 투하할 수 있고, 그리고 공대 함 미사일도 쏠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 P3C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 날 우리 동해상에 이 러시아 해상 초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카디즈를 침범했어요. 카디즈, 즉 우리 한국 공군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항적정보 자료를 이제 입수를 했는데, 그 항적정보 자료상에 이렇게 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를 다운받아서 항적정보에 나와 있는 운행 코스하고 이 지도하고 그대로 겹쳐서 봤더니 우리 카디즈를 이만큼 지속적으로 들락날락 침범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을 해야죠. 왜냐? 러시아, 중국,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적성국가입니다.
뭐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러시아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중국 가고 싶으면 정말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고 하니까 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군사적으로는 적입니다. 그래서 동해상에서 만약에 우리 해군 군함이 이렇게 초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 러시아 초계기가 지금 나타났다. 그럼 해군 군함에 어떤 경보가 발생할까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적기 출현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전투 배치하라 뭐 이런 방송이 나와요. 저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저 북한 전투기 출현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물어보니까 몇 년 전이었어요. 러시아 정찰기가 출현했다 하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우리와 적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지금 이제 일본 자디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뭐 대부분 뭐 훑고 다니고 있고 우리 카디즈를 계속적으로 들락날락 침범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를 보내서 스크램블 대응했습니다. 요격한 거죠. 가라. 가지 않으면 격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영공 근처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일본의 그 통합망료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합참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군이 이런 요격 작업에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왜?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했다 하더라도 요격 작업에 나섰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요격 작업에 나섰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감히 적성국인 러시아 해상 초계기가 우리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작전구역 내에 들어와서 함부로 잠수함을 탐지하고 돌아다녔냐. 이렇게 해서 전투용 레이더를 조사를 한다든지 공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레이더를 조사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강력 대응이죠. 지난번에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의 P1 해상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우리는 공격용 레이더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쌍방간에 지금 이견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강력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냐? 장관이 강력 대응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광개토 대왕함과 일본의 해상 초계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군작전사령부에 당시 정박해 있던 우리 해군의 이지삼인 세종대왕함입니다. 세종대왕함이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정박해 있을 이유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장관이 가니까 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함이 지금 해군작전사령부에 장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있었고 장관은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는 바로 세종대왕함의 전투정보실입니다. 즉 전투가 벌어지면은 밖에 나가서 뭐 함포 잡고 함교에서 뭐 망원경 보고 이거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아주 그야말로 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아주 잘못된 그런 해군 관련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해군작전사령부는 함교에서 망원경 보고 뭐 총원 전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현대의 군함은 전투가 벌어지면 전부 이 푸른색 등이 있는 전투정보실에 와서 모니터를 보고 전투를 합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세종대왕 함장과 그리고 해군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변국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변국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라 라고 지시했는데 이번 러시아의 해상 초계기 러시아 해상 초계기가 우리 해군 작전구역 그리고 공군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는데 왜 우리 해군은 강력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공군은 강력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공군은 뭐 해군에 가서 장관이 이런 지시했기 때문에 공군은 몰라서 안 했습니까? 해군은 방공식별구역 일이니까 공군 일이니까 자기네들은 뭐 우리 사정 아니다 라고 넘어간 겁니까? 왜 그때 다릅니까? 러시아는
분명히 우리의 적성국가입니다. 적성국가가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는데도 강력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 군대. 그러나 우리의 우호국가, 우리의 동맹국의 동맹,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동맹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의 동맹국이 또 일본입니다. 우리 동맹국의 동맹. 분명히 군사적으로 적 아닙니다. 일본 항공기가 오면은 우리 군함에 적기 출현이라는 방송 안 나옵니다. 동해에서 잠수함 작전하는 것도 전부 미 해군이 한국 해군 잠수함은 수십 몇 미터, 일본 해군 잠수함, 일본 자위대 잠수함은 수십 몇 미터, 그리고 미 잠수함은 수십 몇 미터, 이렇게 다 작전 통제를 해줄 정도로 그냥 우리 편이에요. 동맹은 아닌데 우리 편입니다. 그런 우리 편에게는 강력 대응하라 라고 해놓고 적기가 출현했는데 강력 대응하지 않는 이 군대는 도대체 당나라 군대입니까? 콩가루 집안입니까? 뭡니까 이거?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지 말고 피하 구분 확실히 해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일본만 짓밟으면 무조건 좋아요 좋아요 당신 훌륭해요 라고 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함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몰고 가는 이런 작태에 군이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도 거기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일본, 분명히 우리는 일본에게 역사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물어야 할 죄가가 반드시 일본에게는 있습니다. 받아내야 할 부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사적으로 일본은 적이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확실한 적입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더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이 국방부 도대체 어떤 국방부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의 대변 국방부입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러시아의 해상 초계기 우리 해군 작전구역,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지 않는 군, 저는 성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성토해 주십시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